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그제까지 사흘 동안 내린 폭우로 도로와 하천 등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다안면 501mm를 최고로 평균 26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사면 유실, 포장 파손을 포함해 공공시설 30건, 사유시설 5건 등 모두 35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작물 관련 피해 현황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시를 포함한 다른 동부권 시군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침수, 유실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그제 오후 오천동 인근 하천에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돼 소방당국, 경찰 등과 함께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집중호우로 중단됐던 열차 운행을 어제 오전 9시부터 재개했습니다.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등 전 구간 열차가 포함되며 교외선은 복구와 시설물 점검 이후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침수 구간 보수와 시험 열차 투입 등 안전 점검을 완료했고 기상 상황에 따라 일시 조정될 수 있다며 실시간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의 한 플랜트 노조 조합원이 현장에서 겪은 부당함을 알렸다가 보복성 조치를 당해 논란입니다. 집행부가 취업을 방해해 생계가 끊길 처지에 있다며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전남 동부권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한 윤모 씨. 올해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전동경소 지부에 속한 윤 씨는 집행부가 자신과 아내, 동료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초 노조 지부장은 윤 씨 등 노동자 6명을 당분간 취업 보류로 분류한 명단을 지역 현장 반장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조합에 단지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조합 자기들하고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취업을 방해하고 생계를 끊어버리고 이걸로 겁박을 하고. 최근 검찰은 해당 지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단은 지난 2021년 광양의 한 현장에서 일하던 윤 씨가 업체 공사부장이 노조를 비방하는 말을 하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했던 윤 씨는 뜻밖에도 노조 집행부로부터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윤 씨가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제명 처분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권리정지 3개월을 받았지만 징계가 끝난 후에 이번에는 노조 집행부로부터 일을 못하게끔 위협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집행부 중 2명은 올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번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저로서는 사실 이게 보복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윤 씨. 노동 현장의 부당함을 노조에 알렸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노조 존재 이유조차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노조지부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과 통화에서 자신은 취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윤 씨 동료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취업을 막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주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로 무산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사조위가 명확한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결론만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지만 입장과 동시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유족들의 거센 반대로 발표 자체가 취소된 겁니다.
유족들은 사조위의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에 앞서 살펴본 결과 사조위가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자체 결론만 내놓았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것들은 어떤 사항들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한 팩트를 같이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사 원인은 복합적인데 안전장치와 시스템 부재에 대한 내용은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만 내놓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부 표현들에서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이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표현이 언론을 통해 전달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있는 기자님들이 그걸 기사를 쓰면 일반인들은 사고 결과 다 나왔네 이런 내용을 지금 오늘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사조위 측은 추후 유족과 합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줄곧 요청해온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특히 관제탑과 조종사 간 첫 교신이 이뤄진 때부터 블랙박스 작동이 중지된 때까지의 조종실 음성 기록과 기체 작동 데이터 기록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오늘부터 전남 동부권에서도 자치단체별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 시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늘부터 1인당 18만 원에서 53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되고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 병행해 운영됩니다. 시군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의 지역 소멸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내 빈집이 8,000동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내 빈집은 모두 2만여 동에 이르고 있으며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시군 지역의 빈집이 8,340여 동으로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5년 동안 도비와 시, 군비 등 120억 원을 들여 8,060동을 정비했으며 올해도 14억 원을 들여 활용 불가능한 빈집 2,00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고려인의 흔적을 찾아 중앙아시아로 떠난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의 여정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의 심장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찾아 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4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속에 도착한 사마르칸트의 대표 관광지 레기스탄 광장. 이슬람 특유의 청색과 황금 타일로 만들어진 웅장한 건축물이 티무르 제국 시절 번성했던 도시의 위용을 뽐냅니다. 좀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큰 건물들을 어떻게 또 쌓아 올렸을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마드리사로 불리는 광장의 건물들은 모두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15세기 당시 이곳 사마르칸트에선 100명 이상의 학자들이 활동했는데 이 마드리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천문학 등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도시. 오가던 장사꾼들은 물건과 함께 문화와 종교, 학문을 전해왔습니다. 국왕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학생과 기술자를 키웠고 도시는 문화적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번성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든 변하지 않는 게 사실은 나의 정체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육의 장이 좀 더 활발해지고 마련이 되어야지만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최대 10,000명이 예배를 볼 수 있던 중심 돔 크기만 50m에 달하는 14세기 최대 규모의 유적 비비 한운 모스크. 순례의 발길이 이어지는 제1회 이슬람 성지 샤이진다를 잇따라 방문한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
과거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된 아이들의 눈은 미래를 향합니다. 사실 정착 민족이고 이렇게 오래전에 티무르 왕조가 번성했던 그런 문화가 용성한 나라라는 점을 이해했고, 그래서 앞으로 더 가능성, 외교적 방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정책들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순천경찰서가 마약류 단속 전남 1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사전 첩보 수집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양귀비 사범 32명,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6명 등 모두 38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해 전남청 내 22개 경찰서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순천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과 온라인, SNS를 통한 신종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내 마약류 범죄를 원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올해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172억 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업황 부진 속에서도 여전히 2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최근 광양에 준공된 연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이 하반기 본격 양산 체제에 돌입하면 가동률 향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7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그제 광양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하남의 2골과 발비디아의 추가골에도 불구하고 3대4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전남은 어제 경기의 패배로 10승 7무 4패, 승점 37점으로 3위 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27일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다시 도전합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가 고흥을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는 최근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가 고흥과 지리적 여건뿐 아니라 우주기지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업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유사하다며 고흥을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